자, 이제 개장 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정경민 차장님. 앞서 우리 권재은 아나운서가 브리핑을 쭉 해준 삼성전자 첫 타이틀이었는데 신용융자 잔고 표현해줬고 개인 투자자들이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면은 물리더라도 한번 좀 매수를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일단 시장 분위기가 지금 제가 왔다가 가면 빨간불이 바로 파란불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연하시고 가실 때 그러니까 매일 나와야 되겠네. 매일 나오고 가고. 네. 네. 자, 하여튼 그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하고 그다음에 제하의 타이틀 기사들 주말에 보면 먼저 주가가 떨어지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빚내서 산 주식 반대 매매 급증, 네. 4일간 1,500억 원, 신용융자 잔고 25조 원, 삼성전자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가 많은 종목은 어디냐? 그래갖고 네. 뭐 카카오냐, 현대차냐. 근데 저는 이 기사들이나 저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패를 다 보여주지? 개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되고 어려워질 거라는 패를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은 저기 다 반대 매매로 나온다는 걸 알고 그러면 자기들이 공매도 치고 계속 밀면은 뭐 그러면서 뒤에다가 이제 안 좋은 막 리포트 내고 재료 내고 밑에서 잡아가는 불공정 거래 아닌가? 네. 뭐 오랜 인습이죠. 뭐 소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없애야 된다. 아무도 몰라야지. 공평하게 다 몰라야지. 내가 정경민 차장님 집에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죠. 물론 나는. 네, 알려드려도 돼요. 네. 네. 근데 그 영향 다른 문제니까. 예, 인가 몰라도 지금 뭐 이제 LG화학 같은 게 오늘 좀 반대 매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굳이 이렇게 아침에 이제 40분 딱 들어서 이제 호가 오늘 뭐 마이너스 30포인트 이러면 네, 몇몇 또 개인 투자자면 아유 뭐 이런데 반대 매매죠. 반대 매매죠. 시장가로 네. 이걸 내보내기 때문에 네. 증권사는 왜 그래요? 뭐 제가 한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어요. 네. 오늘 제가 좀 감정이 네, 격한데 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지난 주말부터 너무 많이 계속 단기간에 너무 이제 힘없이 빠져서 그래요.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게 그냥 줄줄줄 흘러버리니까 좀 저조차도 좀 무기력해지고 이게 뭐 거슬러 올라가면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 때문에 그래요. 금리발 이슈 있죠. 때문에 환율이 흔들렸고 그 환율을 보고 있는 외국인들은 완전히 자기네들 놀이판이란 말이죠. 이 매번 이렇게 돼서 그냥 덩달아 뭐 기업의 수익성과 아무 관계없이 주가는 막 휘니까 겁나잖아요. 네, 보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준비하러 갑시다.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힘들었어요. 네, 네. 분석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리스크를 맡고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좀 힘든, 공포스럽고 힘든 그런 시점인데 어쨌든 뭐 물론 이제 한 2, 3일 거래일 동안 계속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이 시초가 북은 뭐 적어도 한 9시 30분까지는 반등을 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좀 지켜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 하락의 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관 외국인이 뭐 2조를 팔았다, 3조를 팔았다 그러면 아 정말 이렇게 떠나가려는구나. 뭐 그거를 인정하고 그 수급에 맞춰서 생각을 할 텐데 기껏 해봐야 뭐 2천억, 3천억 정도의 매도세에도 이게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좀 매도 호가 창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면 전도 경제 채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떠든다. 물론 저희도 거리가 없으니까 뭐 이 팩트에 대해서는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나온 얘기가 그거 보세요. 제가 현금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은 꼭 나오고 지금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제목은 안 빠지면 다행이야라고 이제 모 프로그램의 제목을 좀 이렇게 좀 차용을 해 오긴 했는데 지금 저의 생각은 이거는 어떤 종목의 그런 위험이 아니잖아요. 우리 막 달고 다른 이론으로 말하자면 체계적 위협 상황이잖아요. 네. 모두 시장이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좀 뭐 정신 못 차리는 이제 그런 좀 하락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겪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언급드린 대로 약간 수급이 굉장히 좀 단기간에 마찰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뭐 1차적인 좀 신용 레버리지에 대한 그런 투매가 좀 나왔고 뭐 진짜 뭐 어지간한 대형주가 아니면은 매도 호가 매수 호가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더라고요. 보통 네. 이렇게 뭐 한 단위로 이렇게 좀 그 호가가 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촘촘하게. 네, 호가 하나 바뀌면은 뭐 종목이 2% 3%가 훅훅 움직일 정도의 그렇죠. 그런 양상이 좀 나오는 그러다 그런 보니까 이제 상황을, 담보 부족이라는 그렇죠. 게 또 왕왕 너무 많이 발생을 하죠. 네. 물론 이제 빚을 내고 하는 것이 누구의 선택이 투자자의 선택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뭐 좀 더 종용하거나 하는 것은
좀 자중해야 될 필요가 네. 있겠다 싶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장만 보면 뭐 미국장도 좀 올랐고 빅테크 종목들도 좀 올랐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국 주가지 선물도 지금 다시 또 네. 플러스로 또 뭐 내주고 있고 1,180원 정도의 환율에서 이제 좀 뭐 큰 저항성을 지금 쌓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가면 좀 반발적인 그런 매수세도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런 그 이제 동시 효과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내내 시초가 부분에서는 시도는 나왔습니다만 크지 않는 매도세에 좀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이런 마찰적인 상황이 좀 커졌던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수급상 항상 2, 3천억 정도의 그런 수급은 좀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뭐 종목 교체나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때문에 좀 힘든 종목을 레버리지를 이제 갚으면서 이제 끄면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이런 좀 수급들도 있다 보니까 뭐 오늘 이번 주는 좀 뭐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도 좀 뭐 추세적 반등보다는 지지선을 좀 형성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환율도 말씀드린 대로 1,180원대의 어떤 강력한 저항선을 계속해서 지금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이걸 또 인지하는 외국인들이 뭐 무작정 환율을 위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지선 저점 테스트는 조심스럽게 좀 끝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기술적 반등 시도는 나온다. 다만 여기에서 곧바로 이제 그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서 이게 막히고 어느 정도에서 빠른 회복이 나오는 섹터가 어떤 거고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올라오느냐 아니면 그동안 잘 선방했던 종목들이 가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어쨌든 다행스러운 반등이 나오길 기대하고 개인적으로 보는 지표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반등에 대한 실마리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으로 보면 올 때 반전 뭐 항상 반등 반전 네. 뭐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반전이 된다면요 당연히 또 추세가 위로 강하게 가는 건데 네. 현재 당장 그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락이 멈추는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할 때 조금 포지션 조절이나 뭐 현금 비중을 조금 챙겨보는 그런 것도 거는 필요하죠. 네. 레버리지에 관련된 관리를 좀 하시는 거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더 확 늘리기보다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뭐 LG전자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고 SK가 좀 공시가 그 지난주 말에 나왔었죠. 그래서 SK 머티리얼즈를 SK가 이제 자회사로 가져가는 이제 그런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SK는 그만큼의 이제 연결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좀 강세 오늘 동시 효과도 좀 강한 상황입니다. 한 7% 정도 좀 강세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런 분위기는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반등의 포인트를 만들어낸 게 이제 DB하이텍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좀 개별 이슈로 있는 이제 뭐 제약 바이오 또 뭐 의료기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요즘 라파스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핫하죠. 되고 있어요. 네. 네. 그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이제 독사의 이빨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이제 주사 바늘에 대한 흡수 그리고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낮춰주고 거기에 또 이제 또 혈전 부작용을 그렇죠. 좀 줄이는 왜냐면 네. 이제 바늘이 쭉 밀고 들어가가지고 근육세포를 찍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 출혈이 발생하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혈전으로 뭉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딱지죠, 피딱지. 피부선에서 피하지 뭐 정확하게 의료적으로는 뭐 지식은 저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제약 제재들이 됐든 좀 효용성 있게 쓰려고 하는 라파스 얘기들이 많이 있죠. 메자닌을 발행을 했는데 뭐 이제 행사 가격이 훨씬 높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자금 조달을 왜 했겠어요? 가져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를 좀 나타낸 것 같고 좀 지분에 대한 이제 인수에 대한 좀 적대적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인수에 대한 의미가 있는 CTC 바이오도 굉장히 회자가 좀 많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수 관련돼서 좀 낙폭과대된 종목들 중에서 우량주로 본다 그러면 LG전자, SK DB하이텍 그리고 좀 개별적인 성향이 있는 의료기기 또 제약 본다 그러면 라파스와 CTC 바이오 약간 좀 양극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좀 라파스 좀 기대 좀 해보도록 라파스, 하겠습니다. 오히려 탄성이 있는 라파스에 집중. 지금 준비된 자료가 2개인데 이 시간이 짧게. 네.
뭐 백신 얘기니까요. 뭐 사실 이렇게 뭐 위드 코로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 얘기, 치료제 얘기 좀 계속해서 좀 뭐 나오는 것 같고, 뭐 이거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어쨌든 백신 쪽은 자체 수급이 돼야 되고 지속성 공급이 좀 돼야 되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기회가 되면 뭐 일부 좀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위드 코로나 상황이 좀 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엔터죠. 네. 엔터, 아이돌 뭐 이런 쪽이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시각은 다시금 좀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는 백신 그리고 약간의 다른 시각에서는 또 이 엔터 쪽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종의 기업 종목으로 하면 바벨 전략 같이 그렇죠. 올리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기업 리스트는 좀 화면으로 정리해 보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대웅제약, SM, YG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선택은? 선택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데요. YG엔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 개장을 또 준비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